종목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 최대한 종목을 압축하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계좌를,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나와줄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다. 지금 현재 촬영 시간이 2월 15일 오후 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지수의 흐름은 좀 단기 고점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좀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다. 지수 차트의 흐름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하게 흐름이 나왔던 주도 종목들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의 단기 고점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여기 네이버에 주덕 스터디 치면은 맨 위에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새롭게 2월 이벤트로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눌림목 매매 후기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주덕의 유튜브 영상, 강의 또는 멤버십으로 배운 걸 토대로 한번 매매를 했던 사례를 좀 읽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수익을 아주 잘 낸 게 아니더라도 눌림목 매매를 배우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낀 점들이 많고 공유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충분히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크게 4가지로 매수 근거, 매매 타점, 주덕에게 배운 기법, 어떤 기법을 적용했는지, 어디 타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해서 진짜로 한번 해보니까 어떻더라, 느낀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귀를 하는 차원에서 써도 좋고, 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완전히 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뭔가 내가 열심히 배운 거를 공유하면은 진짜 내게 되는 느낌, 뭔지 아시죠? 공부하시면서 꼭 친구 알려주면은 내가 더 배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위에 4가지 항목을 토대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듯이 자연스럽게 써내려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유튜브 영상에 소개가 되는 사연은 감사의 의미로 5분을 선정해서 현대상품권 10만원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일단 진행될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게 되면은 거의 다 받아가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만원권 그냥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1월 달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2분을 선정해서 77만원과 57만원 상당의 맞춤 의자를 선물로 드린다고 했죠. 이번에 뽑히신 분이 416HK 사용하시는 분이 사이즈 오브 체어 프로 77만원짜리 이 의자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2번째 스캇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이 선정이 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찬을 해주시고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사이즈 오브 체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시가 외국인이 그렇게 막 무서울 정도로 매도를 하는 건 아닌데, 봐야 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수를 봤을 때 최근에 여러분들 기본기를 좀 강조하는 영상이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데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었던 내용들, 기술적 분석에서의 기본기들 를 말씀드리는 거를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주식 공부를 해왔지만 돌고 돌아서 중요한 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 오늘 그래서 단기 고점에 이런 징후를 포착하는 것도 제가 오늘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에서 출발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본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이런 흐름들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물론 제가 항상 당연히 맞지 않죠. 왜냐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 박스권도 흐름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정도의 장세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위험할 수 있다. 최대한 종목을 압축하고 좀 가볍게 다이어트를 시키는 계좌를,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강한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텨주거나 강한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다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나와줄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다. 단기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 쌍봉과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죠. 헤드앤숄더 패턴은 3번의 골이 만들어지는 패턴일 수 있고, 원래 이 머리 구간이 더 높으면은 완전히 완성이 되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단기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코스닥 지수인데,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1월 달부터 상승 추세가 쭉 지속이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을 항상 올려줬어요. 저점 고점 만들고 저점 올려주고 다시 저점 올려주고 저점 올려주고 저점 올려줬어요. 근데 이번에 고점을 높이지 못했네요. 그죠? 고점이 거의 정고점과 비슷한 구간에 맞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저점을 낮춰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승 추세라는 거 정말 기술적 분석에서 처음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이 추세에서는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린다.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다시 고점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저점을 낮추는 이런 징후들이 포착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기본에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의 하락이 살짝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고점 자체를 낮춰주게 된다면은 우린 다시 단기 하락 추세를 좀 맞이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이런 신호가 나왔으니까 뭐 전부 다 팔고 뭐 인버스 몰빵 이런 게 아니죠. 이런 징후들이 나왔네. 단기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이 좀 올라간 거죠. 그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전략이나 이 계좌의 종목 비중을 조금씩 비중 조절이라던가 가지치기 하듯이 약한 애들은 조금 털어내고 그다음에 소수의 강한 종목만 집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의 변화를 조금 가져올 만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흐름들이 물론 내가 틀려서 다시 이렇게 고가를 돌파하면은 다행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수익에 대한 기회보다 이 손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도 오랜 기간 이렇게 투자 생활, 전업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오래 살아남은 이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절대 잃지 않기 위해 항상 좀 민감하게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컸습니다. 너무 막 민감하게 반응해도 안 좋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이런 흐름들 안 좋은 거, 안 좋으면은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그 가능성에 맞게 계좌를 슬림하게 그리고 추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기회나 종목들이 다시 나타나면은 그때 다시 전략 수정. 정말 심플한데 이게 실천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막상 몸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정리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왠지 손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어렵거든. 이번에는 그래서 한번 본인의 계좌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 피해도 한번 볼게요. 이때도 조금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전고점까지 붙여놨어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크진 않지만 저점을 조금씩 올렸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조금씩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고점을 계속 여러 번 터치를 하는 모습. 이렇게 여러 번 터치하다가 오히려 삼각 수렴 이후에 변곡점이 보통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 다시 상향으로 돌파한다던가 지금처럼 하락으로 하향 돌파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 추세죠? 삼각 수렴 이후에 상승이 아닌 지금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저점만 보더라도 조금씩 올렸던 저점이 오늘로써 저점을 낮추는 그런 변곡점이 발생이 됐죠. 만약에 이렇게 저점을 낮춰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맞고 하락, 또 저점이 낮춰졌으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맞고 하락, 반등이 나오더라도 맞고 하락.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의 초입 구간에서 보통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맞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일단 추세를 추정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지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까지 좀 더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21선은 그래도 잘 지지를 받다가 오늘로써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저점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 자, 그 외에도 우리 코스닥 한번 주도했던 이런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오늘 여전히 강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있어요. 지금 코스닥이 현재 시간으로 한 1.3%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1.3%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전지 섹터가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일부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지수는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 2차 전지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단기가 굉장히 가파른 랠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일부 조정이 나와준다. 그런데 일부 조정이 나와줬을 때 그나마 지수를 버티게 해주고 있었던 섹터인데 이 섹터가 단기 고점 형성 이후에 조정이 조금 세게 나와준다면은 지수가 좀 더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나마 추세가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고점을 맞고 하락을 한다고 해도 그나마 이런 하락폭을 노릴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최근에 강했던 테마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외의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하락폭이 좀 깊거든요. 뭐 이런 로봇주나, 그죠? 로봇주도 꽤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AI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조금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AI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의 쌍봉의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비슷하게.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쌍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오픈 엣지는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이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AI 내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을 봤을 때 좀 AI도 단기 고점으로 조금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다. 2차 전지도 연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좀 단기 고점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좀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영원히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까지 현재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섹터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섣불리 좀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다들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나마 주도했던 테마들이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AI, 뭐 우주,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들 골고루 지금 추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가 말았는데 이런 로봇주들도 보시면은 21선을 다 이탈했죠. 그리고 로보스타도 여기 21선 이탈, 그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 21선 이탈. 자, 이런 식으로 다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21선 이탈에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추세가 꺾이면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지수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수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저점을 처음으로 좀 낮추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추세를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단기 하락에 좀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단기 하락의 파동이 얼마나 깊을지는 알 수는 없죠. 일단은 이런 추세의 변화의 초입 구간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 제가 느끼는 근거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들 생각하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라는 마인드로 일단은 조금 리스크를 피했다가 좀 더 추세를 보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뭐 하락을 배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그냥 가볍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신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모두들 리스크 관리 잘 대응하셔서 큰 손실 없이 피하고 또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